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지난 새벽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부터 각종 사건, 사고 소식까지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새벽에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법안이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를 해서 수사와 기소를 이제 분리를 한다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것까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제 달성할 것이냐 그 목표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게 일단 법사위 전체회에서 처리가 된 겁니다. 지금 처리된 이제 법안의 내용은 원래 지금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6대 범죄 중에 이 경제하고 부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이 폐지 수사권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이고 중수청을 이제 1년 6개월 뒤에 이제 출범을 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수사권은 다 폐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이게 논란이 좀 된 게 선거와 공직자 관련 범죄를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권에서 직접 수사권에서 바로 이제 제외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뭐 자기의 어떤 수사를 막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그러면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는 연말까지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게 두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러면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벌어진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인 6개월 내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쟁점이 됐던 보안 수사권이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모로 이제 미비한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이런 부분들은 더 수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보안 수사를 지시할 때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애초에는 이제 민주당은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일부 이제 폭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조문을 보면은 당해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의 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안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보안사 요구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를 이제 분리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이제 공소 제기하는 데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고 본회의에 올라갈 안은 이제 아마 이게 원안으로 올라가겠지만 이게 이 법사위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또 추가로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한 몇 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가 좀 혼란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된 안은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그 반영된 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또 본회의에 이제 상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법안이 될 것인가는 일단 본회의의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쟁점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또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쟁점이 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보안 수사, 직접 수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보안 수사의 범위가 제한이 됐다 이 부분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쟁점이 되는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이제 사실 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제 검수완박 법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을 때 사실 변호사들이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 이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정치권에서는 그게 더 논란이 되지만 그 일선 변호사들은 오히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라는 것에 조금 더 놀랐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 사건의 거의 한 90% 가까이는 다 그 일반 형사 사건이거든요. 6대 범죄 사건이 아니라 경찰에서 일단 먼저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 그것이 지금 검찰청법 그 4조 1항 1호의 다목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 이게 지금 현행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비한 그러한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은 검사가 직접 피해자나 고소인을 불러서 별도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죄 수사도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불기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검수완박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검찰에서 대단히 반발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이제 일선 변호사들이 공감을 했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잘못하는 경우가 이게 경찰이 고의로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어떤 그런 예단 같은 것 때문에 사건의 어떤 방향이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검사 단계에서 수사가 보완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보완 수사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개혁이 맞냐?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검수완박 법안에서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지금 국회의장 중재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현행법에서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송치하는 범죄와 관련해서 그 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옆에 괄호 열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는 그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나와 있지만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이게 그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라는 것이 별건 수사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동일성은 약간 법에 벗어나는 그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여죄 같은 거죠. 기본적인 그런 경찰에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해서 송치한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박죄라고 하면 협박과 관련돼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그런 별개의 범죄가 있으면 그거는 지금 이제 검사가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단일성, 동일성이란 이 범위 자체가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좀 동의를 하신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건 현행법에도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검사의 이제 공소장 변경, 공소장을 처음에 공소 제기를 했다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 뭔가 범죄 사실이 좀 바뀌거나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요. 물론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사동이라고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외웠는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아예 바뀌어버리면 그 기소당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격 방어 방법이 아예 바뀌거든요. 재판하면서.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공소장의 어떤 그 공소 사실이 재판하다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은 변론 전략이 막 꼬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재판 중에 변경을 하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어떤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그 위조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표창장을 위조한 날짜가 다르다.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법원에서 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불허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긴 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로 보안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좀 부작용? 분명히 여죄가 뻔히 보이는데 이걸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한테 수사 요구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우려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안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제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 범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연말까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좀 남겨뒀는데 이런 결정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걸로 입장을 틀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배려가 들어간 것은 일정 정도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만 치르는 게 아니고 이후에 보궐선거라든가 다른 선거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수청을 만들 때까지는 선거 범죄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대규모 선거는 어쨌든 그 전에는 뭐 지방선거만 있다.
라고 생각을 전제를 한다면 이게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1년 6개월 후에 반드시 또 중수청이 생겨 있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네.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선거 범죄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이제 보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범죄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무리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예를 들면 선거법 중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것 이런 혐의의 경우에는 그 허위사실이 뭐냐에 따라서 수사가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어떤 거짓말을 했다 수준에 뭐 있는 것을 없다고 했다라는 수준의 얘기라면은 충분히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전 지사 사건처럼 선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치적을 과잉 홍보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의 뭔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아무래도 6개월 안에 대형 선거가 중간에 있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사권에 이제 좀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지만 이후에 이제 선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의 어떤 좀 기초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네. 별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합의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검찰청의 반응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헌 소지가 있다. 검찰 기소권을 제한하는 게 이렇게 입장을 냈고 그 이후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의 입장은 이 검사의 어떤 영장 청구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12조 3항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또 16조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헌법에 어쨌든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발부가 있으니 이것은 결국 검사의 권한인 것이고 이러한 검사의 권한을 국회가 이러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을 통해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예.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논리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그러면은 과연 이 헌법 12조와 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것을 예. 지금 현행 그 검찰청에 있는 검사로 국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사라는 거는 뭐 공수처 검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새로 만드는 뭐 그 중수청이나 이런 쪽에다가도 검사를 두어서 예.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입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행 뭐 검찰청법 개정안의 당부를 떠나서 일단 이것을 헌법재판, 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뭔가 저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또 만나서 법안 내용 또 본회의 개의 여부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른바 성남 미혼 여직원 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공무원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황당한 사건인데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이제 비서관인 이 이모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이제 은수미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될 때 여러 가지로 조력한 인물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어쩌다 공무원 이런 이제 신분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인사 담당 공무원 모 씨가 그 상관의 지시를 통해서 2019년에 인사부서 공무원 중에 31살에서 37살까지의 이 미혼 여성인 경우에 직원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신상 일부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 내가 네. 라고 이제 공익신고를 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이 이모 씨는 이게 자기가 미혼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종의 이제 그 접대성 아부 문서를 작성해서 준 것이다라고 예. 이제 설명을 했고 이 수사 과정에서 이걸 작성을 시킨 사람과 작성을 한 사람도 그런 취지가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이런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결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거든요.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우리 개인정보보호개보법이라고 하는데 네. 개보법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그 정보의 주체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뭐 아무리 직무상의 그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제3자 제공 이용 동의 같은 거 다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 이런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집한 정보를 또 유출했잖아요. 예. 이건 대단히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설시한 것처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또 다수예요. 피해가 가볍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건 맞는데 예. 집행유예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좀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 전 남자친구 태국 파타의 의문사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를 했었는데 무혐의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한번 이 소식 전달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 2014년 7월 달에 태국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예. 이게 의심스럽다. 이분도 이제 보험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제 범죄의 어떤 대상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이 태국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문이 더 큰데 이 관련돼서 이제 우리 경찰이 이 당시에 태국 경찰의 부검 기록을 입수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사인은 익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이은혜가 아니고 이 유족들이 전액 수령한 것으로 이제 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종합을 해볼 때 이은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무혐의 종결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곡 살인 사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이후에 이제 이은혜가 진술을 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태도를 바꿨다고요? 네, 지금 그 이은혜의 진술 거부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처음 체포된 직후에는 아예 묵비권 행사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 못 받겠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된 이후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이렇게 빌미로 묵비권 행사는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어쨌든 또 진술 거부를 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진술은 하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라는 것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수사에 계속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또다시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병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건을 보니까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군 인권센터 등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사건인데 이 최전방인 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슬링을 가르쳐 준다, 뭐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집단 구타를 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또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식고문이다라고 불리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양을 이제 먹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또는 좀 지저분한 어떤 그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떤 그런 음식들을 또 강제로 먹인다든지 예.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 선임이 이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니까 감사하다라고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기도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좀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 가해자가 이제 3명인 거고 13명이 있던 생활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파고 들어가면 이 3명이 끝이겠느냐라는 의문도 좀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알려진 사실이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그 가해자들이 이제 지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불구속 수사 끝에 기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군 인권센터 등의 이제 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해병대에서 이런 사건이 한두 건 일어나는 게 아니어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아예 해병대에서 이런 사건만 모아가지고 인터넷 밈화 시켜가지고 예. 일종의 이제 좀 우스갯처럼 좀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건데 계속해서 이런 문화가 방치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불구속 수사, 가해 병사를 불구속 수사한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 검찰의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 가해자들이 3명인데 이들이 이제 입을 맞춰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입을 맞춰서 진술을 변조하는 것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부가 낸 입장문을 보니까 이제 이런 맥락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이제 피해자와 면담에서 어떤 가해자들은 즉시 분리했고
그다음에 가해자들이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들의 혐의 사실을 대체로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혐의 사실을 다 인정을 하면 결국은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는 일단 없다라고 보이고 예. 그리고 어차피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도 못 하잖아요. 이거 탈영이니까 도주하면.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는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불구속 수사로 뭐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 건데 오히려 그 피해자의 어떤 그런 이제 군인권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관들이 다 알고도 방치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여죄, 다른 어떤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